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점성을 수치화하는 점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저항의 의미를 공부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저항의 의미를 수식화해서 전달하는, 과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누군가에 소개할 때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저항으로서의 점도는 어떤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의부터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점도란 건 뭘까? 점도는 흐름에 대한 물질의 저항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는 하나 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에 대한 물질의 저항. 저항의 의미는 살펴봤었죠, 그죠? 저항의 의미는 우리가 인풋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아웃풋 값,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원하는 효과를,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물리량이 인풋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중간에 어떤 시스템, 물질이 갖는 저항의 의미를 갖는 상관계수가 있었죠. 이 상관계수가 커지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적게 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인풋이 되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값, 출력값이 아웃풋, 그죠? 원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스템의 고유 성질로서 상관계수 R이 값. 이게 커지면 같은 인풋 값에 대해서 이 값이 크니까 출력값 자체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공부할 건데, 먼저 점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에 대한 물질의 저항으로 정의가 돼요. 요거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흐름이란 건 뭐였죠? 우리가 1장 마지막 편에 공부를 했었죠. 흐름이란 거는 속도로서 파악되는 물질의 이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속도, 흐른다는 건 빨리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속도로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로서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의 이동을 흐름이라고 표현하고, 물질은 우리가 물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유동성이 있는 물질, 우리는 지금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스킨이 될 수도 있고 토너, 로션,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젤 같은 다양하게 이렇게 샴푸도 될 수 있죠.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죠? 콜라나 우유도 콜라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책 제목도 그렇고 강의 제목도 화장품 렐로제약이니까 화장품에 국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도에 대한 정량적, 그죠? 우리가 이번에는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정성적으로 일단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량적 측면, 물질의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스킨, 로션, 크림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도 스킨하고 로션을 예로 들게요. 스킨하고 로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킨은 물처럼 잘 흐르잖아요. 근데 로션은 크림하고 스킨 중간 성격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갖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스킨이 로션보다 얼마나 잘 흐르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흘려보면, 이렇게 흔들어보면 스킨은 찰랑찰랑 잘 움직이고 로션은 좀 느리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잘 흐를까?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죠. 얼마만큼? 또 이게 앞서서 정량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과학화하고, 그죠? 좀 더 과학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킨과 로션을 이제 큰 양동이에 한번 담아보죠. 담아보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큰 양동이에 담을 수는 없겠죠. 스킨을 이렇게 담고 로션을 이렇게 담았어요. 양동이에 2개를 각각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에다가 원래 여기다 종이배를 띄워요. 종이배를 하나씩 띄운다고 합시다. 종이배를 띄우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1, 2, 3, 4, 5초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후 붑니다. 이 스킨 위에도 배를 띄우고 로션 위에도 배를 띄운 다음에 각각 후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10초 동안 이렇게 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 힘이란 건 뭐냐면 부는 힘인데 그냥 임의로 1N/m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후 부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킨 위에서도 그렇고 로션 위에서도 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불면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스킨 위에서 배가 움직인 거리와 로션 위에서 배가 움직인 거리가 각각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보면, 자, 일단 양동이에 채우고 10초 동안 불었을 때, 그죠? 불었을 때, 로션 위에서 배가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스킨이 든 양동이에서 종이배가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1m고, 그 다음에 로션에 떠 있는 배가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50cm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스킨에 있던 배가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1m, 로션에 있던 배가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50cm.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그 흐르는 거니까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죠? 왜? 흐름은 속도로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스킨 위에서 배가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일까 계산해보면 이거는 쉬워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스킨 위에서 배가 움직인 거리는 1m라 그랬죠. 1m. 그 다음에 후 분 시간은 10초. 그러니까 1 나누기 10을 하면 0.1m/s가 돼요. 0.1. 그러니까 스킨 위에서 배가 움직인 속도는 0.1이 돼요. 스킨 위에서 배가 움직인 속도는 0.1. 그 다음에 로션 위에서는 그 배를 분 게 5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그죠? 0.5, 1이고 반밖에 안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0.5m를 움직였으니까 10초로 나누면 0.05m/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킨 위에서 움직인 거, 로션 위에서 움직인 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2개 했는데 요즘 굉장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유행이잖아요. 저도 요즘 너무 감동적이고, 그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면 삭제를 할 건데, 허공을 보면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하면서 이제 허공을 나누는 고래가 나와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이때 그러면 허공을 나눌 때는 공기의 저항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래는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려다 보면 조금 더 저항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션처럼 뻑뻑한 이런 데서 고래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허공은 굉장히 쉽게 나를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또 이제 움직임이 좀 늘어질 거고요. 저항이 커지니까. 근데 물은 점도가 낮은데 예를 들면 그거보다 훨씬 큰 로션에서는 움직이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10초 동안 후불었을 때 스킨 위에서는 1m 갔으니까 10분의 1이 되니까 0.1. 로션 위에서는 0.5m를 갖고 10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0.5 나누기 10을 하면 0.05m/s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세 개의 힘으로 불었기 때문에 힘은 같죠? 인풋 값은 같아요? 근데 아웃풋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인풋 값은 똑같은 크기로 힘을 불었기 때문에 같은데 아웃풋은 하나는 0.1이 되고 하나는 0.0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를 부는 힘이 원하는 효과잖아요. 인풋 값이죠. 배를 부는 힘이 인풋 값이 되고요. 아웃풋 값은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죠. 뭐죠? 배의 이동 속도예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니까 배를 부는 게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값은 배를 부는 힘, 아웃풋은 배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과 로션의 각각 상관계수 값은 이 중간에 있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인풋은 R이 곱하기 아웃풋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알아내면 상관계수가 바로 뭐죠?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렇죠? 왜냐? 배를 부는 똑같은 힘을 부렸을 때 상관계수가 크면 배의 이동 속도는 낮아지죠. 예를 들면 배를 부는 힘이 1이라고 할 때 상관계수가 1이면 배의 속도는 1이 되는데 상관계수가 100이 되면 배의 속도는 0.01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인 배의 이동 속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저항의 의미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점도의 개념으로 보기 위해서는 배를 부는 힘, 그 다음에 배의 이동 속도, 상관계수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선 배를 부는 힘은 얼마인가요? 배를 부는 힘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값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앞서서 보면 스킨의 경우는 1이고 배의 이동 속도는 얼마인가요? 0.1이 돼요. 0.1. 1이고 0.1이잖아요. 그럼 상관계수는 얼마죠? 1 나누기 0.1이 되니까 상관계수는 얼마다? 상관계수는 10이 되는 거죠. 왜? 1이 인풋 값이고 0.1이 아웃풋 값이니까 상관계수는 인풋 나누기 아웃풋이 되잖아요. 상관계수는 인풋 나누기 아웃풋 값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킨의 상관계수 값은 10이 돼요. 마찬가지로 로션의 경우에는 배의 이동 속도가 얼마였죠? 0.05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로션의 경우에는 상관계수 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20이. 그죠? 그러니까 스킨의 상관계수 값은 저항, 흐름에 대한 저항은 얼마다? 10이 되고 로션의 경우에는 상관계수 값이 20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뭐죠? 흐름에 대한 저항이 로션의 경우가 스킨보다 2배 큰 거죠. 20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스킨하고 로션하고 보통 하면 100배 이상 차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는 100배 차가 나게 하면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2배 정도 차가 난다고 생각하고 속도에 따른 속도가 2배 차가 나니까 이걸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로션이 스킨보다 상관계수 값이 2배, 즉 스킨이 10일 때 로션이 20이 되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저항이 2배 크다는 것을 이 앞에 예시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처럼 같은 힘으로 배를 움직일 때 그 배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액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흐름에 대한 저항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예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이나 20이 나온 값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액체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규정짓는 어떤 척도로서 점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스킨하고 로션을 담아두고 종이배를 띄워놓고 어떻게 불었나요? 입으로 후 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입으로 분다는 건 바람이 또 이게 가정으로는 똑같이 1이라고 불었지만 이게 조금 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힘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힘에 대해서 정의하고 인풋 값에 대해 정의하고 아웃풋 값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 과정들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배를 부는 인풋 값 어떤 형태든 가는 인풋 값이 있을 거고 아웃풋이 속도로 나타날 거고, 그죠? 그 상관계수가 점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배를 부는 힘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주고 배의 이동 속도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정의를 해주면 상관계수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엄격하다는 의미는 속도와 힘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이게 조금 처음 우리가
레올로지를 공부할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솔직히 이런 레올로지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 그때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도 굉장히 벡터 나오고 하니까, 미분 방정식 나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때 거의 C학점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LG생활건강에 입사하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 쪽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 레올로지 개념, 유변학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다시 깨닫고 제가 그때 회사에서 책을 썼고요. 96년도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수학적인 개념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정의,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들으시면 돼요.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힘에 대응되는 면찰, 응력, 그 다음에 면찰 속도, 이런 것들을 다음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책과 이번 강의에서는 레올로지란 용어와 이 번역어인 유변학, 그죠? 흐름과 변형에 관한 학문으로 번역됐던 유변학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사용하지만 이 용어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업계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유변학은 학문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으로서 레올로지의 어떤 번역어로서 볼 수 있고, 학문적인 측면 외에도 어떤 레올로지라는 표현은 물질의 유변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결국 우리가 고분자 물질을 다룰 때라든지 화장품을 다룰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땡땡 로션의 레올로지, 그러면 땡땡 로션의 어떤 성상 또는 유변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약간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레올로지와 유변학은 똑같은 용어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이걸 활용하다 보면 뭐뭐 로션의 레올로지, 뭐뭐 로션의 크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는 이게 어떤 학문적인 범위보다는 물질의 성상, 유변학적 특성, 레올로지적 특성, 흐름성, 그 다음에 점탄성, 이런 쪽으로 추상적인 명사로서 받아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인풋 값으로서의 응력, 그러니까 레올로지에서는, 유변학에서는 항상 인풋 값은 뭐가 된다? 힘이 돼요, 힘. 예를 들어가지고 로션과 크림의 유동성, 흐름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는 A 로션과 B 로션의 흐름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로션아 흘러라 이렇게 하면 흐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의 흐름성을 비교하려면 일단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죠? 흐르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야 된다? 인풋을 가야 돼요. 그 인풋은 뭐가 되죠? 항상 힘이 돼요, 힘. 그래서 레올로지에서는 인풋 값은 항상 힘이 됩니다, 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후 불 때 인풋 값이 배를 부는 힘이었잖아요. 배를 부는 힘.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인풋 값은 힘이 되고, 아웃풋 값은 뭐죠? 점도에서는, 2장에서는 아웃풋 값은 항상 속도가 돼요, 속도. 그죠?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뭐가 되죠? 점도의 개념.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점도가 되는 거예요, 개념. 흐름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서의 점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양동이에다가 로션과 스킨을 담아놓고 배를 후 부는 힘을 인풋 값을 줌으로써 아웃풋이 배가 움직인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상대적인 상관계수 값을 구했죠. 하나는 10이 나왔고, 스킨 위에서는 10이 나왔고, 로션 위에서는 20이 나와서, 로션 위에서 배가 움직이는 저항이 2배가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배를 부는 힘이, 과연 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유변학에서는 어떤 힘을 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힘은 shear stress라고 그래서 면찰 응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면찰 응력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배의 이동 속도는 우리 속도 개념이잖아요. 속도도 우리는 뭐로 유도할 거냐면 면찰 속도라는 개념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면찰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면찰이 뭐죠? 면을 마찰하는 거예요. 면을 마찰. 면이 있잖아요. 면을 마찰한다. 면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찰 속도와 면찰 응력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죠? 요 레올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사파는 가끔 이런 사파를, 그죠? 넣을 건데, 이런 게 이제 가급적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넣는 건데, 그래 가급적 최소화할게요.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면찰 속도, 면찰 응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